안녕하십니까. 저번 소학했던 부분 이어서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학의 경신장, 어, 어, 경신편의 심술지요 그 부분을 했었죠. 네,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처공하며 집사경하며 여인충을 비지 이적이라도 불가기아니라. 논어 자료편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거처하면은 공손히 하며, 이를 집행하며, 이를 행하면은 공경히 하며, 남과 더불어 할 때에는 성실히 함을, 비록 이적의 땅에 가더라도 이러한 행동을 버려서는 안 된다. 행동을 얘기했죠. 거처할 때는 공손히 하고 일을 할 때는 공경히 하라고. 예, 이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이 행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적의 땅은 법도나 어떤 질서가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나의 행동이 믿음감 있고 성실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언충실하며 행독경이면 수만맥지방이라도 행이언이와 언불충신하며 행불독경이면 수줄이나 행오제야 논어 위령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말과 행실을 이야기했네요. 말은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충은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말은 성실하고 믿음감 있게 하고, 행동에는 독실하고 공경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서 가더라도 뜻이 행해질 수 있거니와. 말이 그렇지만 말이 이제 반대되는 뜻이죠. 말이 충실하고 믿음감 있지도 않고 행동이 독실하고 공경스럽지도 않다면 비록 작은 나라에 나 갈지라도 정말 조그만 마을에 있더라도 그 뜻이 행해질 수 있겠는가? 행해질 수 없다는 얘기죠. 한번 내 말과 행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구절인 것 같습니다. 말에는 성실과 믿음감 있게, 행실에는 독실하고 공경스럽게. 그렇게 하면 내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감 있고 성실해 보여서 뜻이 받아들여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아래 볼게요. 군자가 유구사 9가지 생각함이 있으니 군자는 덕을 하늘의 어떤 깊은 진리와 뜻을 덕스럽게 이 세상에 표현하는 사람이죠. 정치가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어떤 백성 중에도 덕스러운 자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 군자가 9가지 생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9가지를 한번 볼까요? 눈으로 봄, 그리고 귀로 들음, 그리고 얼굴빛, 그리고 나의 표현되는 용모, 그리고 말과 일,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 그리고 어떤 일에서 화가 나고 분할 때, 그리고 이익을 볼 때, 그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눈으로 봄에는 밝음을 생각하며, 밝음을 생각하다는 건 빛의 밝음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보란 얘기입니다.
현명하게 보라는 얘기죠. 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모자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단편적인 것만 보더라도 군자는 거기에서 다른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곡해 없는 현명한 제대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로 들으면은 귀밝음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어떤 말을 듣고서는 그 일의 전후와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시사하는지 그 사람의 말한 의도는 어떠한 것인지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음, 어떠한 말 속에는 뼈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뼈가 들어있지 않은 어떤 순수한 말들도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의도와 그리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연들, 뭐 그런 것들 두루두루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현명한 듣기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빛은 온화함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가 집에서 만약에 기분 나쁘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제 싸우고 나갔다. 그래도 밖에 나가면 온화한 얼굴빛을 하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그 얼굴빛을 그대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대한다면 그건 솔직한 게 아니죠. 그건 오히려 예의 없는 거죠. 음. 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였는데, 엄마는 집 안에서 우리한테 화를 내고 기분이 분명히 나빴다.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공손히 웃으면서 대화를 했다. 이중적인 모습이다. 솔직하지 못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좀 음, 이상하게 이렇게 혼나서 그런지 저의 단점도 찾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예의이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도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내가 기분이 지금 현재 나쁘다고 화를 내야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용모는 공손함을 생각하며 용모에서 공손한 자태가 나온다면 상대방이 말을 함부로 던지려고 해도 어, 한번 멈칫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고받는 어떤 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태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은 성실함을 생각하며 어떤 말을 낼 때에는 툭툭 내던지는 말보다는 그 속에 성실함이 묻어나온다면 신뢰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은 공경함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 그 일이 잘 맞춰지겠죠. 어떤 실수 없는 행동, 실수 없는 일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물어볼 것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럴 때 주의할 점. 물음에도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물어본다고 했었죠?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물어보라고 했죠. 유추해서 이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혹시 이랬던 거 아니냐 하고서 유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할 때, 성질 날 때, 화날 때, 그럴 때는 후한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후한은 뭔가요? 내가 그렇게 성질을 냈을 때 뒤에 따라오는 어떤 어려움, 난처함,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화를 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눈앞에 견득, 어, 이익을 이제 이익이 보인다고 해서 그걸 얼른 이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눠야 할 것인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구분을 해서 합당한 나만의 그 어떤 의를 생각해야 되겠죠. 의는 옳은 어떤 판단이겠죠. 어,
여기서 그 논어 게시편에 나온 내용인데요. 주자가 이렇게 어, 줄을 달아서 그 해석에 어, 이해를 더 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눈으로 봄에 가리우는 것이 없으면 밝아서 보지 못함이 없고, 이중 부정을 계속 써놨죠. 어렵죠. 이렇게 하면 단박에 못 알아듣죠. 자, 가리우는 그러니까 현명한 눈을 갖고 있어서 밝아서 제대로 보는 거예요. 눈을 만약에 가리우게 된다면 눈앞이 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겠죠.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게 보지 가려져서 보이는 어떤 미처 보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적은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해석서를 봄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귀로 들음에 있어서는 귀를 막는 것이 없다면 귀가 밝아서 듣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귀가 밝아야 된다는 거는 정말 귀가 밝아야 된다는 그 뜻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별해서 들으라는 얘기죠. 저 말뜻 속에 어떤 의도가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떤 내가 미처 듣지 못하는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말이 없는지 그런 걸 살펴볼 줄 아는 총명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색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다. 얼굴색의 그 온화함과 불편함, 뭐 화남, 뭐 여러 가지 얼굴들의 표정들이 있겠죠. 얼굴에 나타나는 것들의 얼굴빛은 온화함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는 용모죠. 용모는 아까 뭐라 그랬죠? 공손함을 생각하라고 했었거든요. 그 몸 전체를 들어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몸 전체에 사람을 대할 때 손을 모은다거나 뭐 태도 같은 거에 있어서 이렇게 공손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몸 전체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말을 바르게 해도 태도가 불손하면 어떤 신뢰감을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자, 물음, 궁금한 거, 의심스러운 거 물을 때는 어, 의심스러운 것이 생길 때에는 물어볼 것을 생각하라고 했죠. 물어보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물음을 생각하면 의심이 쌓이지 않아서 의심나는 점이 해소되겠지요. 네. 그리고 후안을 생각하면 분이 반드시 징계된다라고 했습니다. 후안, 뒤에 따르는 어려움, 화를 냈을 때 뒤에 따라오는 어떤 뒷감당, 그런 것들이 나의 지금의 분을 반드시 없애는 거죠. 징계한다, 없앤다, 그런 뜻입니다. 어, 가만 보면 주자주가 더 어렵네요. 그죠? 왜냐하면 주자도 송나라 때 사람이라 옛사람입니다. 지금의 현대의 언어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자주도 중요하지만 현대어의 재해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도 예전에 쓰여졌던 부분을 재해석해서 다시 해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의를 생각하면 어둠을 구차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익을 봐서 옳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을 구차하게 얻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어, 내가 취해지지 않는 겁니다. 어, 제가 그 요즘 많은 것들을 좀 봐요. 그러면 좀 많이 좀 분석을 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전하고 달리. 전에는 막 일이 바빠서 그럴 시도도 못 했는데, 어, 요즘은 좀 여유롭기 때문에 그 하나를 보면서 좀 두루두루 다각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 어떤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도 과하고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과해요. 한 번 말해도 되는 거를 몇 번 얘기해 가지고 그걸 반드시 쟁취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또 과해요, 보니까. 한 번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거나 그냥 다른 말로 돌려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쳤으면 상대 측에서도 그걸 대충 간파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끝까지 얻을 때까지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어코 그거를 가져가죠. 어 그리고 어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면들이 있어요. 음. 어 '참 도전적이고 열정적이다.' 그런 건 좋게 발현돼야 되는 건데 엉뚱한 데 발현되는 거예요. 정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좀 찜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바로 구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어 증자, 공자, 제자, 증자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군자가 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용모를 움직임에는 포악함과 오만함을 멀리해야 하고 얼굴빛을 바로 함에는 성실함에 가깝게 해야 하며 말을 내면은 비루함과 도리의 어긋남을 멀리해야 한다. 아까 용모 얘기했고요. 얼굴빛도 얘기했어요. 말을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도 방법이 있는데 말도 내가 할 말을 하고 정당한 걸 요구하고 도울 수 있는 것들도 말하고 어, 뭐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한 말들을 하는 게 좋겠죠. 괜히 거기에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비루해지거나 그리고 어, 내가 그 일에 내 마땅히 어떤 요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되겠죠. 어, 이웃이 이렇게 뭘 얻으러 왔을 때 있으면 주겠지만 없으면 못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웃집에 가서 내가 이웃집에서 그걸 본 적이 있다. 내가 거기 가서 얻어갖고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이제 논어편에 나온 문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식초를 얻으러 왔어요. 근데 내 집에 식초가 없어요. 근데 내 옆집에 가면 식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집에 가서 식초가 있으니까 그걸 얻어서 주는 거죠. 또는 내 옆집에 식초가 있더라. 내가 봤다. 그쪽 집에 가서 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못한 거죠. 어, 그거는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도를 넘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의 선을 너무 도와주려고 하는 너무 한쪽 편에 치우친 생각이겠죠. 정작 옆집의 식초는 또 다르게 쓸 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 거고요. 여기 공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공예의 말하기를 얘는 절도를 넘지 않으며 얘가 지나침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침해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며 남을 이거는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을 거예요. 좀 다 아실 거고요. 친합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얘는 그렇다는 거죠. 몸을 닫고 말을 실천함을 선한 행실이라 이른다. 몸을 닫고 말을 실천함.
그거는 선한 행실인데, 자, 얘는 절도를 넘지 말라 그랬어요. 정도를 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남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되지만, 친합하기를 좋아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예의다. 친합한다는 거는 그 누를 앞자를 써가지고, 지나치게 정도를 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싹이, 좋지 않은 싹이 또 피어나는 거죠. 어, 심리학 용어 좀 한번 말해볼까요? 심리학 용어. 자, 여러분 요즘 그 사이코패스는 다 알 거고, 소시오패스하고 뭐 인에이블러 뭐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이코패스는 사이코 패스 패스 사이코패스 이거는 반 사회적, 이거는 성격장애예요. 성격장애. 그러면 소시오패스 사회가 소시오죠. 소시오 패스, 이거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러면 인에이블러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는 조력자라고 하면은 뭔가요? 도울 조자를 써서 힘을 도와주는 자 해서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그 조력자가 아닙니다. 어떤 조력자냐면 남을 도와준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남을 망치는 사람을 인에이블러라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착각하는 거죠. 남을 도와주면 어느 정도껏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사생활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행동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이제 하게끔 하고 못하게끔 하고 조종하는 거. 그런 게 주로 어디에 있나요? 어떤 집단 같은 그런 데가 있죠. 집단. 어떤 집단? 뭐 교주 집단. 그런 게 많았죠, 옛날에. 어떤 집단이라고 딱 찍어서 말하진 않을게요. 어떤 뭐 교회 같은 데도 군데군데 있죠. 전도한다고 막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개입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 나눠주고 베풀고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뭔가를 또 얻어내려고 하죠. 그 안에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물러서는 게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한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또 걷어들이고 싶어 하는 면도 있고요. 또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 없는 관계란 없거든요. 관계는 서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서로 이해를 해야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관계가 좋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보면 오히려 뜻받아준 저쪽 상태가 더 도와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없는 거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어떤 힘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줬으니까 넌 뭐 나에게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어, 어, 이런 것도 있어요. 불가에서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를 만약에 했어요.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보시를 했는데 쌀 한 뒤죽을 대박을 줬단 말이에요. 한 대박을. 그런데 스님이 어떤 집에서는 연부를 1시간씩이나 해주고 어떤 집에서는 그냥 그것만 받고 휙 돌아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물어봤다는 거죠. 아, 저 집은 쌀을 받고서 왜 연부를 1시간씩이나 해주느냐. 그리고 나한테는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느냐. 그랬을 때 스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여기서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베푼 이 은혜는 공중에 사라져버린다.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당신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을 내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은 하늘에게 더 선행이 쌓이는 건데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게 서로 주고받는 쌤쌤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저 집에는 왜 연부를 1시간씩이나 해주시느냐. 기도문이겠죠. 저 집은 저렇게 안 하면 뒤에다 대고 별 욕을 다 할 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렇게라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일화가 있어요. 좀 재밌으셨나요? 자, 마저 가야죠. 빨리 가야죠. 얘기에 말하였다. 군자는 간사한 소리와 어지러운 색을 귀와 눈에 머물지 않으며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를 심술에 접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마음에 접하지 않으며 음란한 음악, 나쁜 예, 그러니까 어떤 좋지 못한 예, 어떤 걸 바라는 예, 의도한 예, 그런 것들을 마음에 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만하고 사벽한 기. 태만하고 사벽한 기는 뭔가요? 태만하다는 거는 마음 안에서 부지런하고 정성되지 못한 기운이죠. 그리고 사벽한 기. 사벽한 기는 밖으로부터 들어온다고 했어요. 기운은 소통하는 건데 태만한 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 사벽한 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신체에 베풀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신체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기운을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게 물들지 않게 내 몸에 흡수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군자는 지금 어떤 걸 했나요? 볼까요? 귀와 눈과 코와 입과 마음, 요 5가지. 아니 비설시. 그러네요. 이게 불과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것의 지각과 온갖 몸으로 하여금 모두 순하고 바름을 말미암아 그 의를 행하여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순하고 밝고 발라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거에 비롯되어서 좋은 의가
밖으로 행해질 수 있는 거죠. 왜 군자는 푸주간에도 가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고기가 도살돼서 잡히는 모습을 보면 군자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주간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마음의 순한 성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거죠. 군자는 좋게 쓰여져야 하는 인물이죠. 만인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덕으로서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죠. 옛날에는 정치가를 군자라고도 했거든요. 정치가는 묻 군자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볼까요? 자, 귀가해야 할 행동, 군자의 귀가해야 할 행동, 눈이 해야 할 행동, 코가 해야 할 행동, 입이 해야 할 행동, 마음이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 눈은 밝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내 귀에는 좋은 말들을 가려서 나쁜 말들은 밀어내고 그런 귀밝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코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 집의 음식에 좋은 냄새가 나면 이 집은 먹고 사는구나를 알 수 있고, 이 집은 냄새가 없다. 그럼 굶고 있구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나친 향수, 여인의 향수 뭐 그런 거는 기피하겠죠. 그게 군자의 코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입으로 아까 성실해야 된다고 했죠. 말을 하면은 성실히 해야 한다. 그럼 오랑캐의 나라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 모든 행동들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군자가 말씀하셨다. 공자가 말씀하셨다네요. 군자는 음식을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배부르게 먹지 말래요. 지나치게 그러면 또 다른 마음이 든다는 거죠. 맛있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먹는 걸 줄이라고. 많이 먹는 거가 건강 측면에서도 안 좋지만 마음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편안하기만 하면 계속 편안함을 구하기만 하고 자기 본분과 할 일을 미루고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할 일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고 빨리 밭에 가봐야 되는데 그거를 좀 미루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빨리 해야 밭에 가니까 저는 또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밭에 가야 되는 그 조급한 마음과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자, 일 또는 행동에는 민첩하되 말을 삼가며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민첩함이 먼저지 말로써 먼저 막 해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먼저 말을 해버려야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무서워서 행동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말을 먼저 해버려라. 그건 그 사람 일이죠. 그 사람 성향인 거고. 나는 이제 말하기 전에 먼저 실천부터 하고 나중에 그 일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됐을 때 그때 가서야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방법의 차이지 그건 좀 경솔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바로 잡으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니까 배우는 스승도 하늘의 도를 알고 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 가서 배운다면 좀 더 제대로 배우겠죠. 그리고 관경중이 말하였다. 관경중은 제나라 대부입니다. 벼슬 아치죠. 이름은 이호라고 해요. 자, 관경중이 뭐라고 말했나 볼까요?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기를 질병과 같이 여기는 자는 사람 중에 상등이요.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한다. 그거를 마치 내 몸에 지닌 질병과 같이 여기는 자. 그 사람을 상등급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혜로 회유함에 따르기를 물 흐르듯이 하는 자. 사람 중에 하등이다. 회유함을 보고 하늘의 위험을 생각하는 자는 사람 중에 중등이다 라고 했어요. 하늘의 위험을 결국 생각하라는 얘기죠. 은혜를 회유함. 남이 자기를 회유하려고 함을 보고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감히 가볍게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사람 중에 중등인 자인 거죠. 예와 의 옳고 그름을 돌아보지 않고 따르기를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면 이는 사람 중에 하등이다 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을 돌아보고 따르기를 철저히 해야 하지. 그냥 내 마음에 물 흐르듯이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은혜 받는 거를 은혜 받는 거를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등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위험을 생각하는 거, 두려워하는 자, 어떤 일에 있어서 예와 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자, 그걸 마치 질병으로서 두려워하듯이 하는 자, 그런 사람은 중등급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상 이러한 내용들,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 심술지요입니다. 마음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내 마음씀은 안팎으로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